집안에 걸어놓은 아들 사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큰아들보다 장가를 먼저 가서 손주가 있으니 저희 집으로 봐서는 장남 같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 결혼 사진과 큰아들 결혼 사진을 벽에 나란히 걸어 놓았는데 의도치 않게 작은 아들 사진이 큰아들 결혼 사진보다 더 크고 화려합니다. 우연히 제 지인이 저희 집에 방문했다가 벽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고는 형 사진이 동생 것보다 커야 잘 된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과연 근거가 있는 말인지요? 스승님께서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을 형제를 시켰는데 형의 결혼 사진은 좀 초라하고 뒤에 둘째 결혼한 사진은 화려하고 더 커 보이고 더 멋있고, 근데 이걸 벽에다 나란히 걸어놓고 보니까 그 에너지가 동생 사진이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멋있어서 마치 형이 치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건 나란히 걸어놓고 그 사진을 계속 놔두면서 보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 벽에다가 보세요. 차남 사진은 크고 화려하고 장남 사진은 작고 또 결혼식 사진이 좀 초라해요. 그런데 나란히 걸어놨어. 그럼 보는 사람마다 그 화려하고 화려하지 못함을 분별할 수 있어요. 보는 사람마다 분별할 수 있는데, 분별할 때마다 우리 인기로 느끼는 기운 때문에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사진 때문이 아니고. 보는 사람마다 동생 사진이 화려하고 멋있네, 동생의 기운이 커 보이네, 동생의 결혼식 사진이 훨씬 에너지가 좋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기 때문에 인기에 의해서 변화를 일으킨다. 실제 사진 때문이 아니고 그 사진을 보면서 인기가 동하여 실제 그 작용을 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가령 창고에다가, 아무도 안 보는 창고에다가 초라한 형 사진을 위에다 놓고 아주 화려하고 멋있는 사진을 바로 밑에다 동생 사진을 걸어놨어. 그리고 아무도 안 봐, 그 액자를. 그러면 아무 작용이 없는 거예요. 나란히 걸어놔도 아무 효과가 없어.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그냥 자기 운명대로 나타낼 뿐이고 작용할 뿐이지 절대 에너지 변화는 없다. 그런데 거실에다가 나란히 걸어놔서 오는 사람마다 느끼고 보는 사람마다 느꼈다. 바로 인기가 동하여 그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그 아들 보세요. 큰아들, 작은아들 두 사진을 하나는 거실에 놓고 하나는 안방에 놨어요. 이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큰아들 사진은 부모님 안방에다 놓고 작은아들은 거실에 놨어. 따로따로. 그럼 보는 사람이 따로따로 보이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 에너지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따로따로 보면은 우리가 보는 시각적으로 에너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다. 그래서 비교가 될 사진이라면 같이 두지 말고 큰아들 사진은 거실에 놓든지 또 작은아들은 안방에 놓든지 아니면 사랑채에 놓든지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사진을 걸어놓으면 우리의 관념이 비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작용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그 에너지가 형을 누르거나 부담을 주지 않는다. 근데 비교되는 사진을 나란히 걸어 놓을 때는 그 작용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형제든 또 자매든 거실에 걸어 놓을 때 똑같게 걸어 놓든지 아니면 큰아이 사진이 더 화려하고 크든지 작은아이는 좀 작든지
아니면 나란히 비교 대상이 안 되게끔 똑같은지 이렇게 걸어놓는 건 좋으나 동생 사진을 크게 액자에 해놓고 형님은 조그맣게 해놓고 이렇게 비교되게끔 걸어놓는 건 득되지 않습니다. 역시 부모님 사진도 마찬가지고 친척 가족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기에 의해서 이렇게 변수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사진도 잘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법문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거실에 거는 작품이든 가족 사진이든 바르게 잘 선택해야 됩니다. 거실에 거는 액자, 작품, 가족 사진, 독사진 이런 걸 잘못 전시하거나 걸어놓게 되면 에너지가 탁해지거나 안 좋아질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 바르게 잘 걸어놓으면 득이 되고. 그건 왜 그러냐면 사진은 아무리 좋은 사진이라도 창고에 넣어놓거나 덮어놓으면 아무 작용이 없는 거예요. 좋은 사진, 나쁜 사진 무야. 공이다. 그런데 딱 걸어놓고 우리가 보는 순간 인기로 인해서 그 사진은 작용을 해요. 사진이 길조가 드는 사진인지 흉조가 드는 사진인지 그 사진이 에너지가 상승하는 사진으로 변하기도 하고 하락하는 사진으로 변하기도 한다. 즉 바르고 깨끗하고 좋은 사진을 잘 걸어놓으면 길조, 긍정 에너지로 작용을 하고 뭔가 이렇게 어둡고 삐뚤어지고 문제가 있고 트릭이 가 있고 금이가 있고 또 때로는 이 질서가 안 맞고 이런 사진을 잘못 걸어놓으면 우리 인기에 의해서 그 기운은 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 대중이 보는 사진들은 늘 조심해라. 그래서 거실에 거는 사진을 시커먼 선글라스 낀 사진 보세요. 그리고 눈 부릅뜨고 인상 쓴 사진 이런 거 걸지 말라는 거예요. 웃고 밝고 화합하고 이런 사진을 잘 걸어야 된다. 가족 사진 같은 경우 특히 신경 써서 걸어야 됩니다. 이 무질서하게 사진을 찍어서 걸어놓는 경우 많이 있는데 대단히 안 좋습니다. 사진관 그 작가들이 공부를 안 해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무지하고 무식해서 이렇게 사진을 잘못 찍어주는 예가 많다. 지들 딴에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공부했다고 생각하지만 이치를 모르는 공부를 해놓으니까 그냥 희한하게 만들어 놓으면 다 사진인 줄 알고 착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부부가 나란히 사진을 찍어서 걸어놨는데 어떻게 찍었느냐? 등 돌리고 찍었어. 아니 신혼부부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등 돌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만 쳐다봐. 잘 봐요. 등을 맞대 이렇게 등 돌리고 이렇게 얼굴은 쳐다봐. 등은 돌리고. 이걸 작품이라고 찍어서 신혼방에다 걸어놓게 하는 이런 미련한 작가들이 있고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아이가 어릴 때는 아이들을 앞에 앉히든 세우든 앞에 놓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뒤에 배경으로 잘 함께 앉아서 찍되 약간은 각도를 서로 이렇게 보는 식으로 각도를 살짝 틀어서 아이들을 앞에 앉히거나 해서 찍는 게 이치에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20살이 넘고 성장하면 아이들을 뒤에 세우든 아니면 사이드에 세우든 이렇게 병풍처럼 아이들을 뒤로 하고 부모님은 앞에 나란히 앉되 서로 약간 각도를 틀어서 마주보는 식이 되거나 아니면 일자형을 이루거나 약간 타원형을 이루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 사진을 잘 찍어야 되며 밝고 웃는 모습을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높낮이 질량을 잘 맞추어서 그런데 이건 제가 기본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태만상 많이 있는데 기본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다. 근데 그런 질서를 다 무시하고 봐봐요. 아이들은 부모님 어깨를 턱 짚고 봐봐. 아주 사진을 보면 딱 건방이 넘쳐. 그리고 보세요. 부부가 아이들은 큰 아들이 가운데 끼어 있어. 가운데 끼어 있고
봐봐. 남편은 서 있고 부인은 앉아 있고, 남편은 서 있고 부인은 앉아 있고, 또 방향은 서로가 각자 돌아. 예를 들면 부인은 이쪽을 보면 남편은 정면을 보고, 아니면 이렇게 부인은 이쪽을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면 남편은 틀고 앉아 있고, 등등의 이렇게 엇나가는 사진들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가족 사진은 단순히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집안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전시용이 아니다. 집안의 기운을 관장하는 에너지를 가진 귀한 사진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사진을 찍을 때는 신중해야 되며 질서 있게 바르게 찍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양내는 사진이 아니고 가족 화합을 뜻하는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진이다. 무슨 희한하게 콧구녕 들면서 찍는 희한한 장난기 있는 사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 그러잖아. 막 콧구녕도 들고 눈도 찡그리고 이렇게 찍는 장난기 있는 사진이 아니다. 바로 아름답고 깨끗하고 바르고 정돈된 모습으로 찍는 사진이 가족 사진이에요. 집안을 대표하는 사진이다. 그러기에 바로 질서 있고 바르게 법에 맞게 찍어서 거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가족 사진들을 보면 70%가 다 어긋나 있어요. 30%만이 제대로 찍혀 있고 70%가 다 어긋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가족 사진이 만약에 잘못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잘못되어 있다면 내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찍으십시오. 그래서 다시 걸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가 등 돌리고 얼굴 쳐다보는 사진, 이런 사진을 찍어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진작가는 봐봐, 팔짱 끼고 등 돌리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뭐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였겠지. 이게 너와 나는 등 돌리고 늘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너는 속으로 늘 등 돌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은 같은데 늘 등을 돌리고 있다 이 말이라. 다시 말씀드려서 같은 방향을 보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은 늘 등 돌리고 갈등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런 미련한 사진을 찍어서 신혼방에다 걸어놓게끔 주는 이런 사진 작가, 이런 멍청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법문을 듣고 바르게 깨우쳐야 됩니다. 사진 작가라고 다 똑똑하고 다 알아서 찍어주는 게 아니에요. 무식하기 짝이 없는 사진 작가들이 많이 있고 사진관 그 일하는 직원들이 많다. 사진관 직원이 보면 기분 나쁘겠지만 반성하고 깨우쳐야 됩니다. 바르게 공부해야 돼요. 왜? 당신들이 사진 한 장 잘못 찍어줘서 그 집의 기운이 나빠지고 있는데 그렇게 미련하고 무식하게 사진 찍어주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안 찍고 말아야지. 모르면 배워야지. 그래서 반드시 이런 이치를 공부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남들을 위해 노력할 때 업을 짓지 않고 보람 있는 직업이 됩니다. 무식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면 업을 짓는 행위 된다. 사진작가 여러분, 여러분을 나쁘다고 탓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우치지 못하고 무지하게 함부로 작품을 찍어주고 가족의 기운을 탁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염려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바르게 공부해서 바르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득이 되고 여러분도 더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